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열린 소통입니다. 배우자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려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열린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통은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가 형식적이 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대화의 질에 신경 쓰는 노력이 필요해요. 열린 소통은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기쁜 일, 힘든 일, 혹은 작은 고민까지도 가감없이 나눌 수 있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솔직함을 표현할 때는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직설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은 오히려 벽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경청의 힘을 믿으세요. 소통의 또 다른 핵심은 경청입니다. 배우자가 말할 때 단순히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거나 "그래서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처럼 질문을 던지며 대화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한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경청이 더욱 중요해요.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끼어들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다 들어본 뒤에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 경험이 어우러져 있어요. 따라서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열린 소통은 단순히 내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짜증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순간에는 서운함이 들 수도 있지만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대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접근해 보세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한층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작은 대화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열린 소통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소소한 대화에서도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하세요. "오늘 어땠어? 라는 짧은 질문이나 "네가 이런 일을 해줘서 고마워" 같은 사소한 말도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대화는 마치 나무를 키우는 물과 같아요. 꾸준히 마음을 나누다 보면 신뢰라는 단단한 뿌리가 생기고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두 번째로 상호 존중이에요.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존중은 행동에서 나타나요.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개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부부 사이에서 존중이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졌더라도 그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특별해요. 때로는 배우자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름은 우리가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신중한 성격이고 배우자가 즉흥적인 성격이라면 그 차이를 통해 서로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물할 수 있어요. 존중은 바로 이런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계의 힘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존중. 존중은 대단한 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감사 표현하기. 배우자가 해주는 일상적인 일들, 예를 들어 요리나 집안일, 혹은 직장에서의 노력에 대해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전해보세요.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말투에 신경 쓰기. 갈등이 생길 때도 차분하고 존중하는 말투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배우자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기. 배우자에게는 나와는 다른 목표나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존중은 그들의 열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작든 크든 내가 원하는 걸 응원할게라는 말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더 큰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기. 부부라고 해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휴식하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것이 필요하죠. 배우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주세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갈등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기.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갈등조차 관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존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갈등을 해결할 때는 네가 이런 점에서 힘들었구나처럼 공감의 말을 건네며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존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배우자도 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점조차도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존중과 믿음이 쌓입니다. 세 번째로 질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진정으로 연결되려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집중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꼭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질 좋은 시간은 오히려 소소한 순간에서 시작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하루 중 짧은 시간이더라도 서로의 하루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히 따뜻한 순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 어땠어? 같은 간단한 질문이라도 상대방이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요. 또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나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은 단순히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순간들은 관계의 끈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물론 가끔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가거나 영화관 데이트를 계획하는 것도 훌륭해요. 결혼 전처럼 설레는 기분을 되살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둘만의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우리 처음 만난 날이 언제였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추억을 되새기고 그날을 다시 축하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보내는 태도예요. 함께 있는 동안에는 핸드폰이나 다른 방해 요소를 내려두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완벽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그저 함께 웃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질 좋은 시간은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추억을 남기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을 더 깊게 만들어줘요. 오늘은 배우자와 함께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간단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힘들거나 도전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태도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은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부부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도전을 나누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응원과 격려예요. 배우자가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네가 잘할 거야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때로는 큰 조언이나 해결책보다 그저 곁에서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지지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답니다. 지지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돼요. 배우자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그 꿈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들의 열정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에서 승진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어 한다면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 보니
내가 다 뿌듯해 같은 말은 배우자에게 당신의 진심 어린 지지를 느끼게 해줄 거예요. 또한 지지는 꼭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배우자가 바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집안일을 조금 더 도와준다든지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상대방은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함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는 그들이 자신의 속도를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그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지가 될 수 있답니다. 갈등이 생길 때도 지지는 큰 역할을 해요. 부부관계에서는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우리는 같은 팀이야 라는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를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자신만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열렬히 응원하는 것이 지지가 될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배우자의 삶에서 언제나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따뜻한 지지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혹은 나는 항상 내 편이야 같은 간단한 말이라도 두 사람의 마음을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예요. 5번째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그걸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애정은 표현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빛나고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히 해준답니다. 오늘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과 태도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자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행동으로도 충분히 애정을 전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배우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것처럼 소소한 배려가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스킨십도 애정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지나가며 가볍게 등을 토닥이는 행동도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접촉이야말로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스킨십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통해 애정을 표현해 보세요. 애정 표현은 단순한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을 자주 칭찬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정말 멋져 보여나 항상 이렇게 노력해줘서 고마워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또한 가끔은 특별한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아요. 배우자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거나 깜짝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이벤트는 일상의 즐거운 활력을 불어넣고 두 사람 사이의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줘요. 하지만 꼭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며 준비한 그 마음 자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정을 표현할 때는 진심이 담겨야 해요. 말이나 행동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는 가식 없이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나는 네가 정말 소중해라고 말해보세요. 그런 순간은 어떤 말보다도 깊은 울림을 줄 거예요.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가꾸는 일과 같아요. 사랑은 표현될 때 더욱 깊어지고 표현되지 않을 때 서서히 멀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배우자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애정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도 두 사람 사이의 행복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6번째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갈등을 잘 해결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답니다. 오늘은 부드럽게 그리고 건강하게 갈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감정을 가라앉혀 보세요. 화난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거든요. 대신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대화를 나눌 준비를 해보세요.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은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할 때의 태도예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때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말투는 피하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처럼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왜 항상 그렇게 행동해? 라는 말 대신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조금 서운했어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덜 가지게 돼요. 부드럽고 솔직한 대화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듣는 대신 내 입장에서 어떻게 반박할지 생각하느라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이런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과거의 문제까지 끌어와 싸움이 커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보세요.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타협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 모든 갈등이 한 번의 대화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서로 조금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할 여유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꾸준히 소통하며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갈등이 해결된 후에는 반드시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내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마워 혹은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기뻐라는 말을 전하면 그 순간이 단순히 갈등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거예요. 갈등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7번째로 배우자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부부 사이의 특별함을 만들어주지만 그 사랑이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친구 같은 편안함과 신뢰가 더해져야 해요. 오늘은 배우자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부드럽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가 좋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와는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배우자를 친구처럼 대한다는 것은 이런 관계의 장점을 부부 관계에 녹여내는 거예요. 배우자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잖아요. 그래서 친구처럼 대하며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배우자를 친구처럼 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이에요. 친구 사이에서는 작은 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배우자와도 그런 대화를 나눠보세요. 하루 중 있었던 재미있는 일, 고민거리 혹은 가벼운 농담까지도요. 이렇게 꾸준히 소통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일상의 순간들이 더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친구 같은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비판받거나 판단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마음을 열 수 있죠.
배우자와도 그런 안전한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에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나고 웃음 속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배우자와도 재미있고 가벼운 순간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함께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농담을 주고받거나 어릴 적 이야기나 추억을 나누며 웃는 시간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예요. 웃음은 관계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와는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가 있을 때 더욱 가까워지잖아요.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좋아하는 활동을 찾고 그것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산책이나 요리, 운동 같은 간단한 활동부터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구처럼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될 거예요. 친구 같은 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잖아요. 배우자와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이나 방식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친구 같은 부부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친구 같은 관계를 위해서는 지지와 응원이 필요해요.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잖아요. 배우자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가져보세요. 배우자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지지와 응원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더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배우자를 친구처럼 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볍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신뢰 속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사랑과 우정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는 정말 특별하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와 조금 더 친구처럼 대화하고 웃으며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따뜻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를 더욱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떠올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바라보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이 부부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부드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곤 해요. 특히 배우자는 늘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사랑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배우자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준비해준 한 끼 식사, 집안일을 돕는 손길, 또는 따뜻한 한마디 말에 고마워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작은 감사의 표현은 배우자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또한 감사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힘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지면 삶에서 좋은 면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일이 줄어들어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희망과 밝음을 유지하려는 자세를 의미해요. 배우자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자주 바라보고 작은 실수나 오해가 있더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길러보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때로는 서툴게 표현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애쓰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관계가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하루를 마치며 배우자에게 감사한 점 한 가지를 말로 표현하거나 조용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또는
작은 메모나 메시지로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 아침 일찍 준비해줘서 고마워 또는 네가 있어서 오늘 하루가 더 행복했어 같은 말은 배우자에게 큰 감동을 줄 거예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을 나누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감사와 긍정은 마치 두 사람 사이의 작은 불씨와 같아요. 그 불씨를 자주 살리고 키울수록 관계는 더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오늘은 배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말을 건네거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쌓여서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늘 두 분의 사랑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